우리 1월 1일부터 경제기사 하루에 하나씩 읽고 있죠. 오늘 재밌게 읽어볼 기사는 바로 오늘은 부동산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올해도 서울 아파트는 불패, 정부 규제로 경매로 몰리는 투자자들이라는 기사네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정부에서 규제를 했었나 봐요. 도대체 어떤 규제를 했는지 곧바로 살펴볼게요. 정부에서 규제를 하니까 이제 경매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대요. 아니 규제를 하는데 왜 경매로 몰리지? 그리고 경매는 또 정확히 뭐야? 대충은 아는데 설명하라고 하니까 좀 작아지네. 자, 하나하나 찬찬히 알아볼게요. 챗GPT야, 경매가 뭐야? 중딩도 알아먹을 수 있게 쉽게 설명해봐. 경매는 제일 비싸게 부르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래 방식이래요. 마트에서 이거 3만원입니다 하고 정해진 가격으로 파는 게 일반 매매라면, 경매는 누가 제일 비싸게 살래? 하고 가격을 사람들이 서로 올리는 방식이라네요. 아, 근데 집 경매는 왜 하는 거야? 집 주인이 은행 빚을 못 갚으면 은행이 그럼 집 팔아서 돈 받아야겠다 하고 법원에 부탁해서 집을 경매로 넘긴대요. 그럼 법원 사이트에 이렇게 올라온대요. 이 집 3억부터 시작, 제일 비싸게 부르는 사람에게 팝니다. 제일 비싸게 부르는 사람이 이 집의 새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왜 사람들이 경매 거리는 거야? 왜냐하면 시세 6억짜리 집이 경매에선 4억대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래요. 즉 싸게 집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사람들이 몰리는 거래요. 오케이, 경매는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제 기사 본문 읽어볼까요? 지난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대요. 와, 첫 문장부터 난관이네. 경매 낙찰가율이 정확히 뭐야? 낙찰가율이라는 건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의 비율인데요. 와, 이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 자, 잠시만 집중해보세요. 집이 경매로 나왔다고 칠게요. 그럼 법원이 이 집값을 정해줄 거예요. 이 집 정도면 10억입니다. 이게 바로 감정가입니다. 법원이 정한 가격이 감정가예요. 근데 이거는 감정가일 뿐이고 실제로 경매에서 누가 사간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실제로 누가 9억에 샀다고 할게요. 그럼 감정가가 10억인데 실제 낙찰가가 9억이니까 낙찰가율은 90%가 되는 거예요. 즉 감정가보다 10% 싸게 팔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지난해 경매 낙찰가율이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의미는 지난해는 감정가 대비 실제 경매로 팔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라는 의미겠죠. 즉 사람들이 경매에 관심이 많아져서 조금 비싸더라도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더니 경매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대요. 와,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정부가 서울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대요. 정부가 가격 상승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뭔가 한 것 같은데요.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집 아무나 못 사는 동네를 말합니다. 원래 집은 돈만 있으면 그냥 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지역은 집값이 너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면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여기 사람들 투기 너무 심하다. 아무나 집 못 사게 막자. 그래서 지정하는 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말 그대로 집을 살려면 허가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돈이 있어도 허락 받고 사야 돼. 허가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나 투자하려고 샀어요 라고 하면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나 여기에 직접 살 거예요 라고 해야지 허가를 해주는 거고요. 왜냐면 정부는 집값 상승을 막으려고 하는데 투자 목적으로 사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집값이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2년 이상 실제로 거주를 해야 허락을 해줍니다. 허가받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요.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갭 투자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내가 그 집을 살 거야. 근데 그 집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세입자를 드릴 거예요. 그 세입자가 전세금을 7억을 냈다고 해볼까요? 그럼 10억짜리 집인데 나는 세입자한테 7억을 받았으니 실제로는 내 돈은 3억만 들어가겠죠. 바로 이게 갭
갭 투자입니다. 이 갭 투자를 하면 집을 못 사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본주의 시대에 내가 무슨 불법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내고 내가 산다는데 왜 이리 태클을 걸어?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실제로 정부의 이런 정책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다시 기사로 돌아가 볼까요? 특히 12월 서울 아파트 낙찰 가율은 석 달 연속 100%를 넘기며 2022년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와, 경매에서 사람들이 감정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고 있다는 거네요. 627 대책 등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경매 시장도 달아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사는 걸 막으려고 대출 규제도 했었나 봐요. 근데 그럼에도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경매 시장도 달아오른 것 같대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감행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확대 정책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아,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경매 시장이 달아오르게 한 결정적 이유라는데요.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자 관할구청에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전세를 낀 갭 투자도 가능한 경매로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다. 와, 경매는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갭 투자도 가능한가 본데요. 일반 매매는 죄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경매는 허락을 안 받아도 되니까 경매로 더 몰렸다는 얘기 같네요. 경매 시장이 과열되면서 낙찰률도 높아졌대요. 아니 아까는 낙찰가율이었는데 이번에는 낙찰률이네. 아니 거의 단어가 똑같은데 뭐가 다르지?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낙찰가율은 얼마에 팔렸냐를 말하고 낙찰률은 얼마나 많이 팔렸냐를 말하는데요. 아, 이게 더 헷갈리네. 자, 낙찰가율은 얼마나 비싸게 팔렸냐는 건데요. 감정가 대비해서 낙찰가가 얼마나 높냐는 거지. 이건 아까 봤으니 이해되시죠? 근데 낙찰률은 얼마나 많이 팔렸냐는 거예요. 경매에 나온 진행 건수 대비해서 낙찰 건수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왜냐면 경매에 집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낙찰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비싸거나 집이 별로면 안 살 거니까. 즉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자,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전문가들은 올해도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은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대요. 정부의 15 대책 이후에 토지 거래 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정부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거래 허가 의무가 없는 경매 시장의 과열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네요. 자, 오늘 기사는 부동산 열기가 뜨거워서 정부가 가격을 잡기 위해 여러 조치를 했고 이 조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매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내일도 유익하고 재밌는 경제기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경제기사 뿌셔뿌셔 경 뿌뿌뿌뿌뿌뿌